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마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요. 지난번에 읽고 오기로 했던 바로 이 책입니다. 의학의 배신. 여성의 몸에 대한 의학의 배신이고요. 네, 엘리자베스 코맨 의사 선생님께서 작성해주신 작품입니다. 작품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글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정말 유익하고 좋았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좋았냐면은 그 과거의 의술의 진화 과정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의술의 진화 과정뿐만이 아니라 여성을 바라봤던 의사들의 시각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의 여성 의료와 여성 진료가 개선돼야 되고 발전해야 되는가, 그리고 연구가 어떻게 활발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말 알아야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을 붙잡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많은 그 연구를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과 애써주시는 그 여성의학 선생님과 여성의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전반적으로 그런 책이고요. 어떤 부분들이 좀 그랬냐면, 예를 들어서 녹색증이라는 게 나와요. 그 녹색증이라는 게 철교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들을 좀 미의 기준으로 보고 그 여성들의 그 쓰러짐, 메스꺼워함, 하얀 피부 이런 것들을 좀 미화하고 미학화해가지고 좀 아름다운 여성의 상징으로 바라봤고, 그 병을 병으로서 그 여성을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었고, 그 병을 치료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기괴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 게 치료 방법이라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폐렴 같은 경우에도 폐렴이 좀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피부가 하얘지고 기침을 계속하고 쓰러질 것 같고 어지러워하고 누워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무력하고 무기력한 여성의 모습을 아름다움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여성의 어떤 병을 뭔가 미화하고 미학화하고서 이제 치료의 대상, 치료의 목적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들을 좀 속상했고요.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성의학이 발전하게 되어서, 남성과 여성의 몸은 달라. 그러니까 남성만 연구해서는 안 되고 여성도 연구해야 한다 라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여성의 의료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게 너무 감사한 마음도 들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의료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이 의료에 도움이 될까 싶지만, 저 같은 사람이 늘어나고 뭔가 많이 알게 된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결국은 여성에 대한 의료도 그 시스템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의 몸과 여성의 몸은 너무 다른데, 너무나 다르고 약의 작용도 남성에게랑 여성에게랑 너무 다른데, 근데 우리는 남성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과로 남성에게도 사용하고 여성에게도 사용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다르기 때문에, 반응도 다르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연구하고 알아내고, 그래서 치료를 적절하게 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여성을 보는 시야들, 여성의 병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보는 그 시각들, 뭔가 정신적인 것으로 이제 더 많이 본다 하더라고요. 남성을 보았을 때 남성의 질환과 여성의 질환이 똑같이 있다고 했을 때 남성에게 행해지는 것과 여성에게 행해지는 것이,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여성의 그 통증, 괴로움, 아픔을 뭔가 당연한 것, 여자이기 때문에 겪는 것 이렇게 보거나 치료의 대상으로 보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정신적인 문제로 보는 견해들이 너무 많대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난소암 환자 1700만 명을 두고서 확인을 해봤는데 95%가 초진에서 난소암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서야 7년 정도, 약 7년 정도 걸린대요. 그 난소암인 것을 알게 돼서 아주 나중에서야 치료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여성들이 초진에 가서 몸이 불편해요, 아파요 했는데 난소암이 아니라 다른 병명을 자꾸 대는 거예요. 어떤 위장병이다, 어떤 심리적 문제다, 스트레스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난소암의 발견일이 늦춰지는 것이 95%였다 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물론 이게 막 다방면으로 모든 전 세계 인구를 검사해보고 확인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막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퍼센트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여성을 대하는 의학적 태도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여성을 위한 어떤 약의 개발 이런 걸 위한 여성을 상대로 한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질병에 대한 그래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책이. 근데 너무 흥미진진해서 계속 읽었어요. 정말 재밌고요. 이렇게 굉장히 두껍지만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 성에 대한 부분들 중에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질경련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어떤 여성이 질경련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여성의 고통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 관계를 하지 못하는 남편의 괴로움에 초점을 맞춰서 그 남편이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여성에게 마취제를 투여하고 그 사이에 관계를 가지고 아이를 잉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치료를 행했다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또 지금도 그 질경련을 정신과적으로 분류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직 해결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고, 그런 부분들, 개선돼야 할 부분들을 알게 되니까 그 부분도 좀 충격적이면서 이 부분이 연구가 돼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런 것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고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다 읽어보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의료진이 아닌 것이 조금 아쉬웠어요. 네. 의료진이신 분들도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